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90강을 시작합니다. 90강 첫 번째 글자는 활줄에 화살을 끼워서 끌어당긴다는 글자 끌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활궁이 있고 뚫을곤이 있죠? 활궁은 활줄을 얘기하고 뚫을곤은 화살을 비유하였습니다. 활줄에 화살을 끼워서 끌어당기는 끌인입니다. 활줄에 화살을 끼워서 끌어당긴다는 끌인입니다. 끌인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 밭전 끌인 물수를 써서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인데 계단식 논이 있어요.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당기게 되면 그 아래쪽 논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 아전인수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동쪽 방향을 뜻하는 동방인, 그리고 12동물 중에서 세 번째 동물을 뜻하는 범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윗부분에 집면이 있고 아랫부분에 누를황의 그 아랫부분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집안에 누런 황금 햇빛이 동북 쪽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동쪽을 뜻하는 동방인입니다. 세 번째 지지 범인입니다. 집안에 누런 황금 햇살이 들어오는 동북 쪽의 방향 동방인 범인, 집안에 누런 황금 햇살이 들어오는 동북 쪽 방향 동방인 범인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역사적인 사건 중에서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간병 동방인 큰바다양 시끄러울려를 써서 1866년 고종 3년 때 흥선대원군의 그 천주교 탄압으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이 병인양요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칼날인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칼도가 있고 점주가 있죠. 그래서 칼날의 날카로운 끝을 점을 찍어서 표현한 칼날인입니다. 칼의 날카로운 끝에 점을 찍어서 칼날을 표현한 칼날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과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양인지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량 칼날인 갈지 칼검을 써서 양쪽에 날이 있어서 양쪽 다 쓸 수 있는 칼이라는 뜻인데 쓰기에 따라서 이롭기도 하지만 해롭게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참을인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서 배웠던 칼날인이 있고 마음심이 있죠. 칼날로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참을인입니다. 칼날로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참을인입니다. 참을인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목, 안이불, 참을인, 볼견을 써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딱하거나 참혹한 광경을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알인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말씀원이 있고 칼날인이 있고 마음심, 이것은 참을인이죠.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말을 칼날로 마음에 새기듯 인식하고 각인한다는 알인입니다. 말을 칼날로 마음에 새기듯 인식하고 각인한다는 알인입니다. 알인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공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평할 공자에 알인을 써서 여러 사람이 알고 인정한다는 뜻이고,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그 인정과 허가를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또 국가공인자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음 글자는 알맞을 적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지난 강에서 배웠던 밑동적이 있고 시험시험 갈차기 결합되어 있죠. 밑동적은 제가 68강 705번에서 서 있는 나무의 밑동이 오래되었다라고 그림과 함께 설명한 글자입니다. 자,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서 있는 나무의 밑동이 그 오래된 그 뿌리가 물기를 찾아서 적당하고 적절히 뻗어간다는 알맞을 적입니다. 서 있는 나무의 그 밑동이 오래된 뿌리가 땅속 밑으로 알맞고 적당히 뻗어간다는 알맞을 적입니다. 알맞을 적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알맞을 적, 사람자, 날생, 있을존을 쓰면 생존 경쟁의 결과 그 환경에 맞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차 쇠퇴해 간다는 그 자연의 도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적자생존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오로지전입니다. 오로지전은 제가 57강 596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을 한 방향으로 감는 그 가락바퀴, 방출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수레차가 있고 점주가 있고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있죠. 실 굴대의 실을 둥글게 손으로 한 방향으로만 감는 오로지전입니다. 실 굴대의 실을 둥글게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감고 있는 오로지전입니다. 오로지전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전문가가 있죠. 오로지전 문문 집가를 써서 한 가지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고, 전공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대학 때 무엇을 전공하느냐. 오로지전자에 공공을 써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연구를 전공이라고 합니다. 네, 배울 글자는 끈을절입니다. 끈을절의 글자는 실을, 명주실이죠. 색깔별로 염색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뜻이 끈을절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실사가 있고 빛색이 있죠. 자, 그래서 실을 색깔별로
염색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끈을절입니다. 명주실을 색깔별로 염색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끈을절입니다. 끈을절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절장보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끈을절, 긴장, 기울보, 짧을단을 써서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에 보태서 부족함을 채운다는 뜻인데 좋은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을 이루는 말을 절장보단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점점입니다. 점점의 글자 구조는 거물, 흙에 점칠점이 있죠. 점점의 글자는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이의 배딱지를 불에 구우면 검은 얼룩이 생기는데 그 모양을 보고 점쳤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얼룩을 뜻하는 글자 점점입니다. 거북이의 배딱지를 구우면 검은 얼룩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점을 친 그 얼룩을 뜻하는 글자 점점입니다. 거북이의 배딱지를 구우면 검은 점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고 점을 쳤던 그 얼룩을 뜻하는 점점입니다. 검은 얼룩이란 뜻입니다. 점점이 들어간 활용어 중에는 홍로점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붉을홍, 화로로 점점 눈설을 써서 뜨거운 불길 위에 한 점 눈을 뿌리면 순식간에 눈이 녹듯이 의혹이 일시에 꺼져서 없어지면서 마음이 탁 트이고 맑아진다는 뜻이 홍로점설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주 크나큰 일에 작은 힘은 조금도 보람이 없다는 뜻이 홍로점설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우물정입니다. 이 글자는 우물 난간에 그 나무를 가로 세로 짜서 이렇게 쌓아 올린 모양 우물정입니다. 네, 우물정의 글자 이야기. 우물의 난간을 가로 세로 이리저리 짜서 얽은 모양 우물정입니다. 우물의 난간을 가로 세로 이리저리 짜서 얽은 모양 우물정입니다. 우물정이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천정부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천 우물정, 안이불 알지를 써서 천장을 모른다는 뜻인데, 뭐 석유의 유가라든지 금값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또 물건의 값따위가 끝도 없이 자꾸 오르기만 하는 것을 이루는 말을 천정부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90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자, 끓인입니다. 활줄에 화살을 끼워서 끌어당기는 끌인입니다. 다음은 동방인, 범인입니다. 집안에 누런 황금 햇살이 들어오는 동북 쪽의 방향 동방인. 세 번째 지지 범인입니다. 동방인, 범인입니다. 다음은 칼날인입니다. 칼에 점을 찍어 날카로운 칼날을 표현한 칼날인, 칼날인. 다음은 참을인입니다. 칼날로 마음을 도려내는 그 고통을 참을인, 참을인. 다음은 알인입니다. 말을 칼날로 마음에 새기듯 인식하고 각인하는 알인, 알인. 다음은 알맞을 적입니다. 서 있는 밑동이 오래된 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물기를 찾아서 적당히 적절히 뻗어가는 알맞을 적, 알맞을 적. 다음은 오로지전입니다. 실 굴 때의 실을 둥글게 손으로 한 방향으로만 감는 오로지전, 오로지전. 다음은 끈을절입니다. 명주 실뭉치를 염색하기 위해서 잘라낸 끈을절, 끈을절입니다. 다음은 점점입니다. 거북이의 배딱지를 구워서 검은 얼룩이 생기면 그것을 보고 점을 쳤는데 그 얼룩을 뜻하는 점점입니다. 다음은 우물정입니다. 우물의 난간을 가로 세로 이리저리 쌓아서 얽어놓은 우물정, 우물정. 네, 여러분 90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9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